네, 최근 BTS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성공적인 공연을 마치면서 문화 한류뿐만 아니라 복음 한류가 폐쇄적인 중동 국가에도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네, 온건한 중동 국가들은 서방 국가들과의 교류를 넓히고 있는 추세인데 실제 현재 분위기는 어떨지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홍재윤 선교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아랍에미리트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많지만 그래도 좀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아랍에미리트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한 9시간 정도 걸리면 도착하는 곳입니다. 생소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의료, 원전 수출을 1호로 한 그런 우리나라랑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이고요. 네. 과학이나 군사적인 협약을 맺어서 같이 교류를 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예능에서 두바이나 아부다비의 여러 가지 관광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넓은 쇼핑몰 등등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친숙하고 나도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 그렇게 다가오고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선교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하고 있는 사역들도 좀 궁금한데 사역 내용들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문화 활동으로 현지 친구들이랑 같이 교류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 친구들과 이제 모임을 인도하고 있고요. 네. 특별히 한인 디아스포라 분들이 거기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현지 지역 사회와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이제 그것들을 같이 훈련하고 고민하고 좀 실질적인 방법으로 활동하는 것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주변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분들 이제 컨설팅으로 좀 돕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상상을 해보니까요. 중동 지역의 교회가 좀 잘 상상이 안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데는 좀 문제가 없으실지도 궁금한데. 네, UAE는 예. 처음에 나라가 설립 때부터 이제 관용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외국인들이 한 80% 이상이 이제 머물고 있는데 이제 그들에게 외국인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종교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종교 부지를 이렇게 허락을 하고 그 안에서는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저희가 BTS 얘기를 꺼냈는데요. 그만큼 한류 열풍이 지금 그곳에서도 많이 열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한류 열풍들이 선교 사역할 때도 좀 도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엄청나게 도움이 되죠. 네. 길을 지나가다가도 한국 사람 막 그러면 그 현지인들 친구 중에 한류 한국 그 K-팝 가수들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와서 한마디도 걸고 그래서 그 현지 친구들과 소통을 하는데 많은 장벽들을 그들이 이제 허물어주고 신뢰관계를 쌓는 그 시간들을 단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아주 독특히 하고 있습니다. 네, BTS 인기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저 사심을 좀 섞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어느 정도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솔직히 말하면 이제 국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덜할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전 세계에 열렬한 팬이 많은 것처럼 그곳에서도 아주 열렬한 팬들이 많고 젊은 친구들은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열광이 복음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교사님께서 아랍에미리트를 가시게 될 때 여러 가지 계기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가기로 결심하게 된 그 배경은 뭔지 궁금한데요. 네, 처음에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는 동남아에 거주를 했습니다. 동남아에서 거주를 했는데 동남아에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참 많았었고 그래서 좀 다른 지역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이제 지도를 펼쳐보면서 보았던 게 이제 중동 아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갈 수 있는 도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제학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준비를 하고 특별히 중동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거에 아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해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랍에미리트로 간 건 아니었고요. 그 옆 나라 카타르, 그 나라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거의 없는 지역 그곳에 가서 이제 사랑을 전하다가 또 옆 나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카타르에는 어느 정도 계셨어요? 카타르에서는 만 4년, 5년 차 동안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로 옮기셔서 지금 사역을 펼치고 있으신 거죠? 네. 그러면 그 기간을 총 합치면 몇 년 정도 될까요? 처음 중동에 대한 마음을 품고 중동에 나가기까지 한 10년이 조금 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10년 동안 준비를 하셨을 텐데 바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닐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것부터 시작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 갈 때 좀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네. 크기 때문에 가기 전에 이제 법인을 좀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네. 현지 지역 사람이랑 좀 연결이 되고 법인을 세팅하는 구조가 될 수 있어서 처음부터 가서 사실 사역을 좀 할 수 있도록 토대가 되었었습니다. 네. 근데 가자마자 이렇게 뭐 많은 걸 다 준비했어라고 갔지만 네. 이제 변수가 엄청나게 많았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닌 너가 준비한 그것이 네. 아닌 나를 의지하는 그런 시간들을 저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현지인 주인이 무언가 허가를 맞는 것을 좀 도와주는 일을 해줘야 되는데 네. 찾아가서 부탁을 하면 아랍 사람들이 이제 거절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네. 내가 해줄게. 내일이면 해줄게. 네. 라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연락을 하면 아유 깜빡했다. 다음날 해줄게. 라고 해서 한 2, 3일 뒤에 또 연락을 하면 깜빡했다. 예. 그래서 일주일, 한 달 뭐 이렇게 계속 넘어가면서 네. 인내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여기 왜 왔냐? 법인을 설립하고 뭔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니? 아니면 그 현지 친구들과 깊게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니? 그 지금 너 앞에 내가 친구를 줬는데 네. 이 친구를 지금 무언가 허락받기 위해서 목적론적으로 막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친구랑 잘 애절한 마음으로 내가 그들을 향해 가는 마음으로 네. 교제해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배우는 시간부터 먼저 허락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깜빡했다라는 반복되는 말 덕분에 인내하는 마음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행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드시는 거나 생활하시는 데 불편은 없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뭐 사람이 사는 곳이어서 네, 그냥 다 비슷한 것 같지만 네. 또 익숙한 곳을 떠나서 다른 곳을 가니까 좀 불편함도 있고 아랍의 음식이 다양하지 않아서 네. 때로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맛있는 음식들이 예. 이렇게 불현듯 생각이 나시죠? 나면 예. 네, 아쉽다. 배달시키고 싶은데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네. 네, 특별히 또 선교사님께서는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선교를 많이 하고 계시다 이렇게 들었는데 젊은 친구들에게 선교를 할 때 또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뭐 문화센터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뭐 한글, 태권도, 뭐 요리 교실 등등을 했었었는데 그리고 또 예능을 보면서 저거 재밌다. 네. 또 현지 친구들이 좋다. 그러면 런닝맨 뭐 이런 것들을 네. 같이 재밌게 추억 쌓기로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가장 좀 저에게 중요하게 다가왔던 것은 비정상회담이라는 예능을 보고 네. 저거를 해야겠다라고를 해서 친한 친구들을 좀 모아서 같이 시청을 하고 우리 이거 앞으로 할 거다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주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 번은 결혼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같이 나누었는데 네. 네. 사실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현지 친구들의 생각을 참 많이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냥 이론적으로 제가 공부했던 중동 아랍 사람들은 이렇게 결혼한다라는 것들을 네. 지금 오늘날의 그 젊은 친구들은 옛날 전통은 이런데 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라는 등등의 그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으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듣는 것뿐만 아니라 제 차례가 되면 이제 제 얘기를 하는데 네. 네. 저는 그냥 나는 내가 결혼을 할 때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예. 거기서 이제 선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발견하고 그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나는 이렇게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냥 막연했던 기독교 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그들이 물음표를 갖고 이제 알아가고 싶은 그런 출발점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역이 저에게는 가장 의미 있고 음.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험하신 많은 풍부한 경험들이 이 책에 녹여져 있을 것 같은데 로드마스터라는 책을 출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책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로드마스터는 일반서적으로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슬림 친구들은 예수님 그리고 성경이 왜곡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독교에 대한 많은 선입견이 있어서 네.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면 마음문을 좀 닫고 이야기를 네.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중동 아랍 문화를 가지고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를
다루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한 과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거기서 오아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중동 아라비아 반도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 거기에 살고 있는 걸 힘들어합니다. 네. 왜냐하면 현지인들이 좀 갑질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독자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사막 여행을 쭉 하는데 오아시스에 잠깐 머물러서 물 마시고 음식 먹고 잠깐 충전했다가 우리는 다른 여행지로 또 떠난다. 네. 외국인들이 두바이 드림, UAE, 카타르 이런 데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해요. 네. 네. 근데 이곳에 와서 돈을 잠깐 벌고 고국으로 떠나면 돼요. 네. 근데 그 현지인들, 오아시스 주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만약 오아시스의 물이 완전 다 고갈된다라면 네. 우리는 외국인들은 비록 그곳에서 2등 시민처럼 현지인들의 갑질을 당하면서 살지만 우리는 돌아올 곳이 있는데 그들은 돌아갈 것이 없는 거죠. 이것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에 이들 입장에서 보면 이들의 갑질의 행위가 그냥 단순히 석유 때문에 돈이 많아져서 졸부처럼 막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살기 위해서 생존으로 자기 방어 기제로 이들은 그렇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책에 조금 더 얘기한 것은 나도 한국 사람으로 좋은 오아시스에 머물려고 했었다. 그게 학벌이었고 좋은 학벌이라는 오아시스에 잠깐 쉬면 더 좋은 기업체라는 것을 이제 들어가려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막 하려고 살았는데 정말 너가 추구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 오아시스가 나에게도 맞는 건가라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래서 아까 비정상회담처럼 북쉐어링 할 때는 저는 제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그렇게 경쟁하면서 친구들 미워하면서 살았다. 근데 예수님의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 그게 아니고 사막에 길이 없는데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나만의 오아시스가 있었고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그것을 발견하면서 여전히 때로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나지만 그 예수님, 로드마스터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다르게 살 수 있었다라고 그것을 나누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로 먼저 먼저 출판을 했고요. 이제 내년에는 아랍어로 번역을 해서 아랍에 출판해서 중동에 있는 선생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중동 친구들에게 나눠줘서 성경의 에스더 성경처럼 하나님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대페르시아 제국을 그리고 그 에스더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책을 통해서 좀 잘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네, 정말 애쓰는 마음으로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이 책을 통해서 널리 더 퍼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홍재훈 선교사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